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있는데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도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한때 거울 속에서 빛나던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은 남성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줍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며 이 고민이 결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두려움을 가슴 깊이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괴로움과 무너진 자존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병원에 매주 오지 않아도, 값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50세든 60세든 심지어 70세가 넘더라도 말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 회복의 열쇠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술실도 아니고 약국 진열대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심코 지나쳤던 몇 가지 식재료들. 그 속에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의 두 가지 재료만 더해지면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남성 생리의 핵심인 혈액순환, 신경계, 호르몬 균형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이 조합은 말초혈관의 혈류를 늘려 발기의 강도와 지속력을 높이고 신경세포가 필요로 하는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 신경 전달력을 향상시키며 체내 성호르몬 생산을 자연스럽게 자극해 줍니다. 혹시 난 이제 끝났어 라는 절망이 마음속에 스친 적이 있다면 지금 그 생각부터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드릴 간단한 방법이 바로 그 꺼져가는 희망을 되살리는 작은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남성들이 이 방법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지구력과 반응 속도를 회복했으며 활력을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강, 바나나, 건포도. 들으면 허탈할 정도로 평범한 조합이지만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양쪽에서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에너지를 깨우고 나이가 들어서도 남자로서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특별한 조합이죠. 먼저 생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놓여 있어도 쉽게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뿌리채소. 하지만 생강은 남성 건강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약재입니다. 한국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통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오래전부터 양기를 보호하고 신장을 덮이는 귀한 약재로 여겨왔습니다. 즉,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성의 생명 에너지를 되살리는 데 쓰여왔다는 뜻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양기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성호르몬의 분비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강이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특히 신체의 말단 부위 즉 성기 쪽으로 가는 혈류를 집중시켜 발기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게다가 생강은 교감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럽고 상쾌한 각성을 유도합니다. 덕분에 피로나 두통,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 없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약보다는 먼저 생강을 권합니다.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꾸준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 바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간식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남성 활력 회복에 탁월한 슈퍼푸드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성기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발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성적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더 중요한 건 비타민 B6입니다. 이 성분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도와 남성 호르몬 균형을 지켜줍니다. 덕분에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지구력과 반응 속도를 높이는 천연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건포도입니다.
달콤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 생리 기능에 꼭 필요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성기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강하고 지속적인 발기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조기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건포도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빠른 에너지원이 되어 활력과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건포도는 정자 건강과 생식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식재료는 모두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50대는 물론 60에서 70대 남성에게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을 실천했고 3주 만에 80% 이상이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보조제는 필요 없습니다. 생강, 바나나, 건포도 단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활력을 잃고 고개 숙였던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생강 한 조각, 바나나 반 개, 건포도 10에서 15알을 넣은 스무디 한 잔이면 됩니다. 이건 전에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조합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은 껍질이 탱탱한 신선한 것을 골라 얇게 썰고, 바나나는 껍질에 점이 생길 정도로 잘 익은 것이 좋으며, 건포도는 위생적이고 원산지가 분명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먼지가 걱정된다면 가볍게 헹궈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빠른 반응을 원하신다면 친밀한 순간 약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체내 생리 반응이 충분히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는 흡수율이 높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기간은 처음 23주 동안은 매일 드시고 이후에는 주 34회 정도로 줄이셔도 충분히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마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 하소연하십니다. 심지어 몸만 더워지고 불편한 느낌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 문제는 재료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 외곽에 사는 64세 상훈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가지 재료로 만든 스무디를 3주 동안 꾸준히 마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그가 사용한 생강은 겉보기엔 윤기나고 깨끗했지만 오래된 수입산이었습니다. 오랜 냉장 보관과 생유지 처리를 거친 생강은 유효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번 썬 생강을 냉장고에 2주 넘게 보관하며 반복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르고 향도 사라진 생강은 진저롤, 쇼가올 같은 생리활성 성분이 현저히 줄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 성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값싼 수입 생강은 화학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남을 수 있어 간과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훈 씨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겉은 투박하고 작아도 향이 진하고 알싸한 매운맛이 살아있는 국내산 신선 생강으로 바꾸세요. 이런 생강은 자연 재배되어 오래 보관하지 않은 것이고 약효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잘 고르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효과의 시작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생강은 절대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7일에서 10일 안에 다 쓸 만큼만 구매하십시오. 보관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냉장고에는 오래 두지 마시고요. 그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상훈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몸이 따뜻해졌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저녁엔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셨죠? 효과의 차이는 레시피가 아니라 재료의 신선도에서 시작됩니다. 생강 하나만 제대로 골라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잘못 고르면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실수는 끓는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뜨거운 물이 더 위생적이고 흡수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체 효과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석진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매번 스무디를 만들 때 100도로 끓는 물을 부어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생강의 진저롤, 바나나의 효소, 건포도의 비타민 B군은 모두 고온에 매우 약한 성분입니다. 끓는 물을 쓰면 이들 성분은 파괴되고 남는 것은 열감과 피로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40에서 45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이 온도에서야말로 유효 성분이 가장 잘 보존되고 체내 흡수도 원활합니다. 석진 씨는 제 조언대로 실천했고 일주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작은 차이가 전체를 바꿉니다. 물의 온도 하나,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 과도한 섭취입니다. 많이 마실수록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인천의 70세 영철 씨는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결과는 체열이 오르고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생강은 소량이면 혈액순환을 돕지만 과하면 체온을 높여 두통, 불면, 변비를 유발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전해질 균형을 깨고 건포도는 당분 과다로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겹치면 몸은 오히려 더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한 잔. 아침 공복. 이것이야말로 간과 신장을 지키면서 생리적 활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입니다. 영철 씨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 아침에만 한 잔을 마셨습니다. 2주 후 그는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정확한 양과 시간, 그것이 진짜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레시피라도 사용법이 틀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식물에 물을 너무 주면 뿌리가 썩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그것이야말로 건강과 활력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 혹은 화학 처리로 강제 숙성된 바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69세 경호 씨 부부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날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아내 유 씨였습니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매일 스무디를 마시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도 없어요. 혹시 잘못된 게 있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바나나 종류를 물어보았고 곧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온 것은 크고 껍질이 매끈한 수입 바나나였고 대부분 화학 처리로 억지로 익힌 제품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물러 과육이 흐를 정도였고요. 이런 바나나는 이미 영양소 대부분을 잃은 상태입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아르기닌 함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확장과 혈압 조절, 혈류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줄어들면 레시피 본래의 효과도 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화학 처리된 바나나는 간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할 음식이 오히려 소화 장애와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껍질에 옅은 갈색 반점이 있고 단단하며 자연 숙성된 향이 나는 바나나만 사용하십시오. 가능하면 수입산보다 국내산 참바나나나 소형 바나나를 권합니다. 작더라도 미량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자연 숙성된 것이 진짜 활력의 열쇠입니다. 일주일 후 유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기뻤고 말은 간결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선생님. 남편이 속이 편해지고 식사도 잘하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바나나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또 하나의 실수는 값싼 건포도 사용입니다. 겉보기엔 알이 크고 반짝이는 건포도 대부분 방부제와 인공 감미료에 절여져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지태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건포도가 들어간 스무디를 마셨는데 오히려 설사도 나고 입맛도 사라졌어요.
조사해보니 그는 대형마트에서 저가 포장 건포도를 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시중의 저가 건포도는 아황산 처리로 곰팡이를 방지하고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포도에 들어있던 천연 영양소는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원래 자연 건포도에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남성 건강 전반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화학 처리되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해치는 요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방부제는 간에 부담을 주어 몸을 뜨겁게 만들고 쉽게 피로하게 합니다. 인공감미료는 혈당 조절을 방해하여 특히 당뇨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답은 단순합니다. 당분이 첨가되지 않고 화학 처리가 없는 순수한 건포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제품이나 햇볕에 자연 건조된 건포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좋은 건포도는 짙은 갈색에 약간 주름져 있고 윤기가 없으며 은은한 향과 자연스러운 단맛을 냅니다. 지태 씨도 제 조언에 따라 유기농 건포도로 바꾸었고 단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스무디만 마시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만석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2주 동안 빠짐없이 레시피대로 스무디를 마셨지만 여전히 피곤하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니 담배를 피우고 술을 자주 마셨으며 식단은 붉은 고기 위주의 채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았고 햇빛을 쬐는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나무와 같습니다. 씨앗만 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흙과 햇빛, 물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무디라도 나쁜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면 효과는 무력화됩니다. 만석 씨 역시 간은 과부하되고 혈관은 막히며 호르몬 생성 기능도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그에게 생활 습관 교정을 권했습니다. 채소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를 줄이고 담배를 끊고 술도 자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하도록 했고 늦게 자는 습관도 바로잡았습니다. 놀랍게도 10일 후 그는 활기가 돌아왔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무디 한 잔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야 진짜 효과가 있군요. 여러분, 맞습니다. 20대의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단순히 음료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신경과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며 신체 환경 자체가 좋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보조 습관을 강조합니다. 첫째, 정맥 펌프 운동.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셋째,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섭취. 이 3가지는 스무디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몸의 회복 메커니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특히 아침에 스무디를 마신 직후 정맥 펌프 운동을 병행하면 갓 흡수되기 시작한 영양소가 혈류를 따라 필요한 조직에 더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동작은 간단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분만 투자해도 혈액순환의 기초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38에서 42도의 물에 발과 종아리를 10분 정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계는 이완되며 뇌의 시상하부가 자극됩니다.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와 고환에 신호를 보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수면 직전 활성화되므로 깊은 수면과 맞물려 호르몬 회복에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중장년 남성에게는 수면의 질과 활력 회복을 동시에 개선해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근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성욕과 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나나, 호박씨, 시금치, 땅콩, 아몬드 등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식단에 간단히 추가만 해도 몸은 호르몬과 혈액순환을 위한 필수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약이 아닌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이 준 식재료는 부작용 없이 몸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약도 매일 먹으면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따르지만 자연식품은 오히려 누적될수록 더 큰 시너지를 냅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은 음식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고 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 남성 생리 시스템의 핵심 고리를 담당합니다. 정맥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의 토대를 마련하고 따뜻한 족욕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신호를 보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하며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은 호르몬 균형과 세포 회복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침 스무디와 병행하면 영양순환 호르몬 휴식 재생이라는 완전한 구조가 몸 안에 형성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저는 햇빛과 자연 노출을 꼭 권합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비타민 D의 합성, 기분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 면역력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루 20분 얼굴과 손등만이라도 햇빛에 노출시키면 몸은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복잡하지도 돈이 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작은 인내와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꾸준함이 쌓이면 몸은 회복되고 정신은 맑아지며 활력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좀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빠른 불꽃은 금세 꺼지지만 천천히 지펴 올린 불은 오래 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 진짜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은 조용히 스며드는 지하수와도 같습니다. 처음엔 티나지 않지만 세포 깊숙이 자리 잡으면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스무디를 마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 습관도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남성 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남성의 활력을 단숨에 되돌리는 마법 같은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정확한 지식, 올바른 방법 그리고 매일의 꾸준함입니다. 생강 바나나 건포도로 만든 스무디 한 잔만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함께한다면 몸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혈액순환은 활발해지며 수면은 깊어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남성이 본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60세, 70세, 심지어 80세라 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습관을 쌓으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병원에만 의존할 필요도 값비싼 약에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결심과 실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아주 작은 변화가 결국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몸 안에 있고 그것을 깨우는 열쇠는 여러분 자신의 꾸준함과 인내 속에 있습니다.